네, 제가 자리에서 이제부터 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운데요. 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자 그 흐름이 그래도 잘 이어졌다가 최근 증시, 우리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요. 다시 집값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어제는 총리가 부동산 대토론을 열었는데요. 이 두 토론회에 모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대출 받는 것보다 발언 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숫자 너무 많아요. 예.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예, 저기 아까부터 들고 계신 분 계십니다. 김인만 대표입니다. 무주택자가 평생 고생해서 그 어려운 청약 당첨이 돼서 자기가 입주할 수도 있고 전세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투기의 잣대로 막아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속의 주인공이 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대토론회, 어제는 한성수 국무총리 토론회, 두 토론에 동시에 참석한 몇 안 되는 분인데 네. 토론에 참석하셨고 여러 의견도 밝히셨어요. 개인적으로 뭘 많이 느끼셨어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우리가 개별적인 간담회나 뭐 토론회 같은 거 내부적인 토론회는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공개 토론회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신선하다?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수원에 계시는 분, 예. 장금 열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맞아요. 계약을 하고 청약이 당첨되고 계약을 했는데 총량에 맡겨서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입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모든 정책이 정부가 다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분명히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는데 대통령이 몰랐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보완 지시를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주택자들이 환호를 질렀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형식은? 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막 손을 들었는데 사실 발언 끊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뭐 대통령 토론회, 총리 토론회에 발언을 해서 예. 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만 힘들게 와서 발언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토론회는 토론이고요. 토론회고요. 현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현장. 지금 혹자는 부동산이 또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같이 나와서 지금 현장 분위기, 집값, 꿈틀대는 게 마치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서요. 진짜 어떻습니까? 집값이 통계를 보면 이제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전망 지수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8년, 19년 상승을 했는데 물론 2020년에도 상승을 했는데요.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 상승이 3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제 외곽 지역들, 지방까지 포모 현상이 번지면서 5년에 걸친 상승이 된 거고요. 지금은 1년 만에 강남에서 시작을 해서 한강벨트, 서울 외곽, 경기까지 빠르게 전이가 되고 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4년 동안 계속 이런 속도로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입주 물량이 2030년까지도 공급이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굳이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천천히 집값이 이렇게 우상향을 5년 동안 쭉 했다면 강남 위주로 오르다가 나중에 외곽에 올랐어요. 풍선 효과처럼. 근데 네네. 이재명 정부는 최근에 뭐 나름 괜찮다가 그래도 집값이 최근 급격히 올라간 그런 비교 대조 차이점이 집값도 급격히 올라가고요. 문재인 정부가 3년 정도 규제한 거를 1년 만에 규제 폭탄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속도는 3년 속도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세제 정책을 봐야 되는데 결국 수요자들 목소리에 저도 토론에 다 봤는데 수요자들 목소리의 핵심은 아니 대출은 이렇게 다 막아놓고 그리고 집주인들 얘기는 또 이렇게 되면 또 집주인들은 반대로 또 세금으로 이렇게 집값 잡지 않겠냐 걱정, 우려 뭐 이런 부분인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저런 말을 했고 근데 지금 이번 토론의 핵심 주제가 뭔가 똘똘한 채도 세금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장특공제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기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뭐 대통령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우리는 공급으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급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사실 규제라는 게 대출 규제가 있고 어떤 지역 토지거래가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지역 규제가 있고 예. 세금 규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금 규제인데 양도세도 중과세 있고 남아 있는 게 보유세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지금 사용하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는 결국 문재인 정부 때는 매물이 잠겼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내고 집 팔고 사는 거래세도 돈 내고 이 세금이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러워 나 팔고 싶어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도 중과세에 맡기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잠기게 되는데 지금이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이미 중과세를 했고 이제 보유세를 물론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비거주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했다면 맞아요. 지금은 비거주 1주택자도 이제 규제의 대상에 포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전세 살고 다른 상급지 집을 전세를 끼고 가지고 있는데 예. 규제를 하는 경우에 항상 규제는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를 우리가 그렇죠. 같이 이제 저울에 올리고 긍정의 효과가 더 크면 해야 되는데 예. 과연 비거주 1주택을 규제했을 때 서울 집값은 안정될 것인가? 아하. 부정의 효과는 집주인들이 나는 그러면 거주할래. 거주하게 되면 세입자는 쫓겨나가겠죠. 난민이 되는 거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줄이게 되면 나는 장기 거주가 안 되는 분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는 그냥 단기 투자, 단타할래. 뭐 이런 부작용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게 긍정의 효과보다 부정의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올립니다. 예.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강남이 아니에요. 강남은 주간 상승률이 0.1%밖에 되지 않고요. 아하. 외곽 지역, 노도강, 금강구, 경기 지역이 올라가는데 서울 공통점은 부분 지역 외곽 지역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경기도도 외곽 지역, 동남권이 올라가는데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전세난 때문에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대출 6억까지는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를 올려도 강남권은 좀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외곽 지역들은 보유세 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저도 대토론회 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다. 세입자들 주거 안정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대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도 하고 이제 세금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서민 주거 안정이 걱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따른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세입자는 이렇게 되면 또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집주인들은 그러면 단타하듯이 집 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이 주거 안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 지역 규제는 이미 하고 있고 네. 남은 마지막 카드. 정말 정부도 고민 끝에 세금 규제 이것까지 건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외곽 지역들은요. 왜냐하면 외곽 지역은 지금 전월세 난 때문에 주거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뭐가 다르냐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021년에 외곽 지역이 올라갔는데 예. 그때는 포모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내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기다렸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초조한 마음에 너도 나도 유동성의 힘을 빌려서 집을 샀던 케이스고요. 지금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작년에 4만 9천 쌍이 결혼했고 서울에서요. 올해는 5만 쌍이 넘을 것 같은데 가구수 분화라고 하죠. 부모님과 살다가 원룸에 살다가 이제 아파트가 필요한데 그렇죠. 전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데 매물이 없네요.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하나 있는 매물은 너무 비쌉니다. 그럼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도 올랐어요. 그럼 월세 낼 바에는 대출이자 내면서 주거 안정을 하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라고 수요자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모나 투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서 지금 15억 이하 서울 외곽 경기도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 정부가 이 지역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초고가는 규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소수니까. 예. 이 많은 15억 이하 아파트를 정부가 보유세로 규제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세제 개편안 정부가 내놓는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아마 그 이후에 현장 시장 반응 아마 김인만 소장과 한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총리 주재 대토론회 모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지금 현상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